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 5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굉장히 시장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금요일 날 휴장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나스닥과 S&P 500 자체가 신고가를 의미 있게 좀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구글, 특히나 알파벳의 실적이 굉장히 의미하게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오전장은 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도 들어왔지만 일단은 저번 주만 하더라도요. 목요일 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월요일 날도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나 시장은 예측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또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솟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측한 대로 조정이 안 나오고 시장이 더 가서 포모가 온다든지 아니면 목요일 날 조금 내가 팔아서 현금을 준비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서 좀 흔들린다든지 사실은 시장은 하루하루 흔들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 건 내가 나머지 80%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조금 위안을 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내일도 그러니까 내일 쉬고 수요일 날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매크로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일단은 오펙에서 증산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유가가 좀 의미 있게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미국 시장의 이슈로 인해서 단발적으로 좀 올라갔을 뿐 전체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보수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심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다. 여전히 현금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좀 좋아버리면요.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또 3월 달에 조정이 나왔거나 4월 달 초반에 조정이 나온 거를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조금은 찬물을 끼얹지만 그래도 또 냉정함을 찾자. 시장이 올라갈 때는 냉정함과 차분함을 찾으셔야 되고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시장 상황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임수연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시장, 이 Sell in May라는 오래된 주식 격언이 있죠. 5월 근데 시장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 6,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10시 19분 기준으로 6,800선을 돌파했는데요. 계속해서 코스피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 4%대 상승하면서 6,8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상승하면서 1,2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 4월의 코스피 상승 동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조 2천억 원, 기관 1조 2천억 원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보여주고 있네요. 5,988억 원, 기관 146억 원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6,052억 원 매도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LS 마린솔루션입니다.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LS전선과 함께 이 북미 해양 전력망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특히 OTC 2026에서 초고압 해저 케이블이 공개되면서 해저 케이블 시공 역량을 가진 LS 마린솔루션까지 현재 동반 부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해상 풍력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 기대 속에 전선, 전략 설비 전반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지주사인 이 LS 그룹을 포함해서 전력 섹터 전반, 이 일진전기, 산일전기, 가온전선 등 동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게 되면서 증권가도 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했는데요. 핵심은 철강이 아니라 비철강 사업입니다.
특히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이 월간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되면서 리튬 사업 수익성 개선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실적 서프라이즈와 이 리튬 성장 스토리가 맞물리게 되면서 재평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한온 시스템인데요. 한온 시스템 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이 유럽 전동화 업황 개선이 계속되면서 실적 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재개와 함께 호실적을 개선했다는 이 증권사 분석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온 시스템 16% 넘게 상승하면서 4,9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와 오전장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순으로 알려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 실시간 상담으로도 채팅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임수연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한데 상당히 예상 외로 시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그냥 가만히 냅두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신고가를 이제 뚫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 이게 제가 한 뭐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지금 수익률이 한 40% 정도 났고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데 제 종목명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지수 자체가 신고가를 넘어가면서 거의 7천 가까이 올라가면서 종목들도 신고가를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꽉 찍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하셔라. 단지 한 번의 매도만 안 한다면 분명히 후회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넘어가는 지수에서는 신고가를 넘어가는 종목이 태어나기 마련이고요. 그럼 그런 종목들을 웬만해서는 팔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5% 이하면 그냥 다 털어버리고 다른 종목 사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중이 10%다, 뭐 20% 가까이 된다? 그런 부분은 한 절반 내지 30% 덜어내고 나머지 수량으로 또 신고가를 즐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신고가 응해서 반 팔았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매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라도 그리고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더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때부터는 매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고가 보통 우리 개인 투자는 반대로 하시는 게 신고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도가 어려우니까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러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시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 주가라는 건요. 제가 여기 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언제 팔아야 되냐? 자, 이렇게 신고가 넘어갔다고 치자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는데 그러면 꼭대기에서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대형주 그리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꼭대기에서 절대 못 팔거든요. 언제 팔아야 되냐? 꼭대기에서 꺾일 때 팔아야 돼요. 예,
보통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기 좀 너무 위에다 그려놨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최고점을 찍어요. 근데 최고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격 그리고 시장의 메인 주인공을 하는 애들은 내려오다가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줘요. 거의 100%. 그럼 언제 팔아야 되나요? 요때 팔아야죠. 예.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 최고점을 또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한 번 정도 내려왔다가 또 기회를 줄 때, 살짝 반등을 줄 때 그때 무조건 파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전달 사항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게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이슈로 가져온 건 아닙니다. 그냥 요즘에 하도 노조 그리고 파업 뭐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CT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가도 하향을 했고 그런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 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빠지면 매수해도 된다라는 포인트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자 일단 삼성전자 노조가 좀 셉니다 지금. 좀 센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굳이 제가 이 말을 해서 도움이 될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빠르게 좀 교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 삼성전자에는 경영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는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일하시는 직장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냉철하게 얘기해서 주주들도 있습니다. 예, 주주들도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말 뭐 이걸 들으시는 삼성전자 직원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주주는 경영자 편도 아니고 노조 편도 아니고 직원 편도 아닙니다. 주주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라는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 다음에 너네 잘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 주주들은 5만 원대도 있을 거고요. 10만 원대도 있을 거고 20만 원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주를 생각한다면 경영진도 마찬가지, 노조도 마찬가지 빠르게 원만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단대 1위, 압도적인 1위 기업이 이 노조 때문에 자꾸 외국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나온다라는 게 현재 K 증시의 격을 조금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노조가 길게 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뭐냐면 요거예요. 노노 갈등이라고 아침에 막 헤드라인이 막 때리던데 노조 내부에서도 DS 부분과 DX 부분이 균열이 일어나서 주말 사이에 3,000명이 탈퇴를 했다고 하네요. 노조. 그러면 노조의 힘이 점점점 잃어지기 때문에 노조도 성과급을 받아내고 하려면 빠르게 합의 보는 게 좋습니다. DS와 DX는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D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부고 DX는 가전 있죠. 가전제품,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스마트폰 뭐 요쪽.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건 우리가 그냥 딱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도체 안에는 가전사업부,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만이라는 전장사업부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랑은 조금 사업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시티그룹의 주말 사이에 요 목표가 하향이 나왔는데 저는 이래도 주가는 안 떨어질 것 같았어요. 주가는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32만 원에서 30만 원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테크 종목들이 너무나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140만 원 같습니다. 예, 얘는 지금 떨어질 겨를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삼성전자는 솔직히 올라갔다가 지금 횡보했다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물론 노조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노조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사업부가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D램하고 HBM을 너무나 잘 팔고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잘 팔기 때문에 오로지 반도체로만 승부를 봤기 때문에 정말 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날아가는 거고요. 얘는 그래도 발목을 잡는 애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잘한 걸 약간은 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일 때 가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하만 사업부, 전장 사업부가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약간은 얘네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예요. 물론 노조 리스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차이입니다. 조금 돌아가 보면요. 일단은 엄청납니다. 엄청나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왜? 자, 매출은 133조입니다. 134조죠 거의. 이게 지금 1년 매출이 아니고요. 분기 매출입니다. 1분기 매출. 그러면 자, QOQ는 분기별 성장률이고요. YOY는 전년 대비인데요. 전년 대비 70%가 올랐고 더 놀라운 거는 영업이익이에요. 57.2조. 제대로 찍혔죠.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 몇 프로요? 750%. 예, 과연 이게 조금 냉철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삼성전자가 잘해서 올라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도 D램을 원했고 시장 상태도 AI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그다음 뭐 엔비디아, 뭐 아마존, 마이크론 이런 애들이 갑자기 AI 쪽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처음에 우리가 AI라는 산업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3년 전 기억나세요? 왜? 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는 야,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어 하면서 아이고, 메모리만 맨날 만드는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3년 동안 진짜 죽 썼어요. 그러다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 HBM을 갑자기 빵 띄우면서 SK하이닉스가 먼저 많이 올라왔죠. 1년 전에. 그러다 삼성전자가 D램까지 수요가 폭발되면서 갑자기 메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갔던 샌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키옥시아 같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DS는 그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DX는 가전, SDC는 디스플레이, 하마는 전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압도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죠. 반도체가.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66%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팔면 66억이 남는 거고요. 가전사업부도 매출은 나오는데요. 영업이익률은 10%가 안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가격이 일단은 많이 다운이 됐고요. 그다음에 모든 가전제품이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원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얘한테 수익을 내지만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가전도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양방으로 다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하이닉스와의 큰 차이점이다. 오늘 좀 이거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도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뭐 디스플레이, 하만 이쪽은 뭐 합쳐도 10조니까 그냥 무시하고 간다 치더라도 가전과 반도체는 항상 그 양극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이 받쳐줄 수 있는 약간은 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삼성전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앞으로 삼성전자가 30만 원 가고 50만 원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역시나 DS 쪽인데요. 네,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가 실적이 이렇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매출 자체가 8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분기 대비 2배예요. 근데 작년 전분기 그러니까 25년도 1분기 대비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3.5배죠. 근데 여기 지금 진한 파란색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얘는 움직임이 없어요.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HBM4를 납품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파운드리. 파운드리 사업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마진율 0%라도 좋으니까 그냥 또이또이도 괜찮다. 근데 이 진한색 파란색은요. 파운드리랑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 하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쪽의 매출입니다. 전혀 유동이 없어요. 이게 올라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컨코를 제가 제대로 뜯어왔는데 위에는 무시할게요. 시간이 좀 지나서. 보시면 파운드리 산업부에 대해서 1분기 결과치를 이렇게 보여줘요. 여러분들도 주주면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보면 비수기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파운드리 원래 적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적자 폭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진 않았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HPC 수주 지속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실리콘 포토닉스 사업 기반 확보했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HPC가 뭐예요, 여러분들? 파운드리 AI 가속기에 파운드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파운드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수율 좋게 만들어내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파운드리의 핵심은 제가 뭐라 그랬죠? 많이 만들어보고 많이 실패도 해보고 많이 성공도 해보고 얘가 가장 중요한 건 수율입니다. 수율. 그래서 지금은 TSMC가 이 파운드리 산업부에서 왕이잖아요. 근데 TSMC가 한 7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못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아예 못 따라가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애플이랑 3년 내내 고생했습니다. 많이 만들어보고 많이 실패해보고. 그걸 지금 삼성전자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실리콘 포토닉스. 요게 뭐냐면 어렵게 설명 안 드릴게요. 요거 광통신입니다. 오늘 광통신 또 가죠? 네, 광통신은 제가 포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요. 왜? 젠슨왕이 얘기했죠? 지금 이재용 회장님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볼게요. 2분기에 어떻게 할 거니? 너네 어떻게 할 거니? 자, 가동률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던 수율과 가동률이 중요하다고 많이 해봐야 된다고 가동률 최고 수준 도달시키겠다. 그 다음에 HBM4 베이스 다이를 목표로 잡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HBM4. 자, HBM이라는 건 칩을 이렇게 과자처럼 쌓는 건데요. 맨 밑에 베이스 다이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베이스 다이 삼성전자가 잘 만들어요. 왜? 조금 깊숙하지만 얘 원시 디램이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 그래서 HBM4 얘기 나오죠. 파운드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수율하고 HBM4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자, 원시 디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4나노 개발할 거다. 그 다음에 2나노 우리도 들어갈 거다. 지금 2나노는요. 전 세계 TSMC밖에 못합니다. 이거 삼성전자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2분기 안에. 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 하반기에 어떻게 할 거니? 자, 2나노 제가 적극적으로 한다 그랬죠? 2나노 제품 양산 시작할 거다. 이게 뭐냐면 테슬라, 그 다음에 아마존, 요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갑니다. 이것만 살아나면 삼성전자 50만 원 갈 수 있어요. 진짜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올걸요? 여기 나오죠? HPC. 예, AI 가속기 센터. 또 나오죠? 예, 이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LPU. LPU가 뭔가요? 엔비디아의 그록 LPU입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파운드리만 뜯어와서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물론 노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힘들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좀 많이 둔하긴 합니다만 지금 콩코를 뜯어본다면 삼성전자 올해 여러분들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미끄러진다?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셔도 된다.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퀘어를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콩코를 갖고 왔다는 건 아마도 의미가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빠르게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종목 상담을 하러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서 좀 예측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코스피를 딱 보자면 일단 전고점을 넘어가서 오버슈팅이 나오죠. 요거 제가 말씀드렸다 그때 한번 얘기 드렸다시피 전고점을 넘고 안 넘건 중요하지 않다. 전고점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오버슈팅이 나올 거다. 좀 부침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요 5일선 21선, 61선 이런 것들을 훼손을 하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줄 알았지만 오늘은 정말로 예상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좀 약하죠. 보시면 코스닥도 사실은 요 정고점을 지금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꿈틀꿈틀 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코스닥의 가장 시가총액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제바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고, 그다음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인데 반도체 쪽은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지지 않으면 조금은 힘에 부친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룸을 보자면 그러니까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룸을 보자면 그래도 조금 코스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겁니다. 오늘 수급인데요. 개인 투자자님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오늘 날을 잡으신 것 같아요. 시장에 지금 4조가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NST 합친 거거든요. 4조 매도인데 누가 그거를 받아가냐? 외국인이 거의 절반 이상 받아가고 있어요. 2조 5천억 받아가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지금 1조 4천억 받아가고 있긴 한데 금융투자에서 1조.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ETF 자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조금은 약간 암산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지금 한 3조? 3조 좀 덜 되게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3조 파는 거를 2조 5천억 다 받아가고 있다. 아마 오늘 저는 이제 시장이 오전엔 좀 강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시장이 강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건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세니까 시장은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고요. 보시면 제가 선물 중요하다고 했죠. 선물에서도 전혀 외국인들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다만 오늘은 기존의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다면 오늘은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어떤 것들을 좀 매수를 많이 하냐? 역시나 보시면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나에어로, 삼성전자 우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 요거 좀 중점적으로 좀 보자라고 많이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크래프톤은 지금 게임 주기는 한데 얘가 지금 방산도 붙어서 가고 있고 거기다가 주말에 제가 이제 주말에 안 나와서 모르시겠지만 자율주행까지도 좀 붙여서 가고 있어서 요거는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다. 왜냐면 또 이제 크래프톤 사장님이 제가 봤을 때 100억을 매수를 하셨어요.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 좀 사고 있고요. 매도는 뭘 하고 있냐? 삼성중공업 왜 매도할까요?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매도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왜 실적 안 나서 매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선 이쪽을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싫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이라는 그런 좀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다 좋은데 건설주들만 안 가고 있죠. DLNC라든지 뭐 GS건설, 뭐 건설자 붙은 애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 뭐 아직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조금은 우격다지만 좀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건설주도 좀 떨어지는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정리드리면서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T-로보틱스고요. T로보틱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3,550원에 10%입니다. 아, 요거 죄송한데 언제 사셨어요? 여기 산 지가 한 4,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요거 근데 뭐 이게 네.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뭐 추가 매수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 실적. 네. 그러면 지금 혹시 그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한 지는 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로봇주들은 실적 어때요?
안 좋죠. 예, 얘 말고도 얘 실적 안 좋거든요, 진짜로. 예. 근데 얘 말고도 로봇이라고 하면 대장주격인 로보티즈라든지 레이모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원익홀딩스 이런 애들 다 실적 안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로봇주는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아닌데 예.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제약바이오도 실적들 다 안 좋잖아요. 제약사들 빼고는. 예, 예.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듯이 아니면 청소기를 쓰듯이 로봇을 쓸 거니까 로봇주들은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거기다가 또 우주항공 애들도 실적이 안 좋거든요, 다. 예, 예, 근데 주가는 올라가죠. 예. 그래서 저는 물론 개인 투자자님들이 당연히 재무제표도 보시고 뭐 여기서 부채 비율도 보고 영업이익률도 보고 다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은 재무제표를 보면은 손이 안 나가요. 예. 맨날 그렇죠. 적자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로봇주를 투자할 때 재무제표는 솔직히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T 로보틱스가 하는 로봇의 주력 사업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이게 얘가 뭐 하냐면 얘는 네.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아세요? 예, 예. 예, 우리가 요즘에 식당 가면은 그 쟁반만 딱 올려놓으면 걔가 저기 예. 뭐야 부엌으로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런 거 하는 업체예요. 근데 식당 로봇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에 가장 필요하겠어요?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얘네 로봇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류를 정리하고 막 넣어줄 때. 아, 그런 거 전문 로봇주인데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한번 여쭤보려고 네.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보통은 이런 테마성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미래 지향성이 있는 애들은 저는 그냥 대장주 잡아버려요, 솔직히.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장주라고 하면 뭐 레인보우라든지 로보티즈 요런 애들이 대장주인데 얘는 로보티즈나 이런 레인보우 같은 애들이 갈 때 많이 못 가죠. 예,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밑에 거래 보시면 거래가 안 붙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거의 지금 뭐 조금 올라오면 이제 본전 근처 오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한 28,000원 라인까지는 기다리시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네, 그냥 기다리세요. 이거는 올라오긴 올라와요. 로봇주들은 전 살아 있어요. 예. 근데 단지 그런 포모는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로봇주들은 10%, 20% 가는데 얘는 5% 올라가고 이런 거는 좀 있거든요. 예. 그게 얘는 그래. 대장주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좀 걱정돼서 한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홀딩하시고 저는 28,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저도요, 엔젤 로보틱스고요. 로봇이네요. 네, 예, 예. 매수가는 32,000원이고요. 네. 보유는 10% 하고 있어요. 요것도 T 로보틱스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참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아니 로보티즈는 이게 허리에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로보티즈는 야 20% 가는데 나는 이거 3% 올라? 이게 열받죠 이거. 네, 네. 예, 그리고 레인보우도 뭐 10% 가는데 야 2%밖에 못 올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그렇죠. 얘 뭐하는 로봇 회사인지 아세요? 엔젤 로보틱스? 네, 그 헬스케어에서 네. 이렇게 보행 치료. 그렇죠. 그러니까 했는데, 그거를 전문용어로 네.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건데 네,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무거운 거 이렇게 들을 때 좀 로봇 입으면 좀 쉽게 들 수 있다며요. 그런 거 하는 애예요. 네, 네. 근데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봇처럼 못 가겠죠. 그런 애들은. 왜냐면 실생활에 아직은 들어오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네, 네. 예. 근데 그나마 얘는 아까 T-로보틱스랑 비교해서 참 죄송한데 T-로보틱스보다는 조금 나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그 LG가 네. 그 주주로 있어서 맞아요. 그런 거 2대 아닐까요? 주주예요. 2대 주주. 네, 네. 그러니까 LG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로보라든지 로보스타, 그다음에 요 엔젤 로보틱스 뭐 이런 로봇주들의 2대 주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얘는 아까 이제 티로보틱스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네. 이제 저는 트레이더 입장으로서 그래도 좀 뭔가 아쉽다. 예, 웨어러블 로봇이 과연 이게 시장을 개화가 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얘는 35,000원 있잖아요. 네네. 요거 넘어갈 때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기다릴까요? 예, 그냥 그 자리까지는 아. 와요. 이거 올라와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올라와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너무 더디게 가서. 맞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약간 약손실인데 네. 좀 하고 갈아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해서 그래서 여쭤보려고 전화. 지금 질문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거 손절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로봇으로 갈아탑니다. 네, 아니면 뭐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갈아타요. 근데 네. 어느 순간 얘가 갑자기 또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쵸.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민이 개인 너무 투자자님들은 그런 타이밍을 네.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기다리면은 35,000원짜리까지는 오니까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아, 그럴까요? 네, 타이밍이 저도 못 맞추고 아무도 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놨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가 로봇주들이 또 오늘 또 괜찮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또 조금 안 괜찮긴 한데 같이 올라오면 35,000원짜리까지 와요. 이런 종목들은.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3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16만 8천 원에 10%요. 아, 제가 이거는 PD님한테 한번 부탁드렸는데 에코프로. 뭘 부탁했는지 아세요? 상담 들어오면 상담 받지 말라고. 아, 예. 아, 이거는 그냥 기다리면 이거 올라와요, 이거. 저 이거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더 조금 추매를 해야 되는가 또 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추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안 빠져요, 이 종목은. 아, 이거 사신 지는 좀 되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이거? 한 2달, 2-3달.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쯤에 사셨구나. 예, 예, 예. 저는 2차 전지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요즘에 왜 이렇게 또 우리가 에코프로 가지고 답답하냐면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놈 때문이에요. 요 놈. SDI. 얘가 이렇게 70만 원대까지 뚫어버리니까 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하면 왜 안 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야, 한참 안 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올라갔다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얘도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에코프로만 안 간 느낌이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자, LG엔솔하고 삼성, SDI 다 갔죠? 그러면 에코프로 왜 안 가가 아니고요. 얘도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판단입니다. 왜? 2차 전지의 1대장, 2대장에 갔으니까. 얘도 무조건 가겠죠. 아시겠죠? 네, 목표가는 뭐 얼마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아, 일단은 지금 이게 목표가 잡기가 좀 애매한 게 정고점을 넘어가면 위쪽으로 더 쏘거든요, 이런 애들은. 최고점이 19만 원이었잖아요. 네. 요거는 일단은 18만 원은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보시고요. 18만 원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이거는. 아,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상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스코홀딩스. 아, 이것도 비슷한 건데. 자, 상담을 받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 예, 포스코홀딩스. 30만 원입니다. 와, 이건 진짜 잘 사셨네요. 이거는 그러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부 수익 실현하셔서 10% 남았는데 얼마나 더 갈까요? 라는 질문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 제가 아까 이거 우리 주체험 업앤다운 시작하기 전에 뭘 말씀드렸죠? 자, 똑같습니다. 이 차트 제대로 나왔네요. 자, 내가 30만 원에 샀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아마 이때 못 파셨을 거예요. 더 갈 줄 알고. 그러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2달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전고점 왔어요. 아이고, 야,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팔아야지. 잘하셨어요. 거기다가 여기 일부 10% 남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올라가면 애들은 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가를 잡지 마시고요. 언제 팔아야 된다? 자, 여기 전고점 넘었죠. 제대로 오늘 차트 나왔네요. 넘었죠. 그 다음에 얘가 갭상승으로 올라갔죠.
예, 그러다가 요 5일선을 훼손하게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예, 그런데 5일선을 안 깨고 있어요. 그러면 또 팔지 마세요. 꼭 잡고 계세요. 그러다가 얘가 반등 줍니다. 반등 줄 때 팔으라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조정이 왔어요? 안 왔어요? 조정도 안 왔어요. 왜? 여기 보시면 전고점을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근데 저는 포스코딩스 제가 진짜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리튬값 비쌉니다. 리튬값 많이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좋습니다. 리튬 박수를 치고 다녔는데 왜 포스코딩스 여러분들께 얘기를 안 했을까? 이게 조금 후회가 돼요. 리튬 하면 포스코딩스거든요. 예, 얘는 지금 2차 전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얘는 리튬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리튬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거기다가 2차 전지까지 붙는다? 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30만 원에 갖고 있다? 지금부터는 매도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매도의 고민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어디까지 갈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안 팔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딱 좋네요. 일부 매도하셨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파셔야 돼요. 네, 아직 조정도 안 나온 차트니까 무조건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도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한 퓨얼셀, 이거 어렵습니다. 네, 종목이 어려워요. 회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종목을 왜 이렇게 잘하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정말 꾸준히 많이 공부하고 연구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얘가 뭐냐면요. 얘가 수소예요, 수소. 수소 연료 쪽이 수소 전지 쪽. 네, 죄송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 쪽인데 범한 퓨얼셀이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 가장 강한 분야가 뭔지 아세요? 잠수함. 네, 잠수함을 아마 얘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만들고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 잠수함 전용 수소 연료 전지를 얘가 두 번째로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딱 이 자리에서 야, 이거 진짜 종목 좋은데? 하고 매수를 들어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종목인데 종목이 좀 어렵다라고 표현드리는 게 뭐냐면 얘가 평소에 너무 거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맨날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가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 내용도 좋고 거기다가 펀더멘탈도 좋고 범한 퓨얼셀이 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잠수함 사업도 정말 좋은데 이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쉽진 않다. 그렇지만 아직 추세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단가가 34,000원이시잖아요. 수익 중이시잖아요. 요거는 조금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다. 근데 요거는 제가 예측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얘가 요 박스권 자리, 요 박스를 제가 딱 거드릴게요. 요 오버슈팅한테 빼고 박스권 자리 상단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거의 37,000원 정도, 36,500원 정도가 지금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36,000원 정도 딱 올라가면 거기서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종목은 좋으니까 일단 가져가시고요. 36,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도 유튜브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퀄리타스 반도체. 이것도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이런 게 또 우리가 차트 공부하기 참 좋은 거죠. 자, 16,000원에 10%. 25,000원에 10% 팔고. 잘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매도를 잘하신 거예요. 지금 25,000원짜리에서 요 자리에서 팔았다고 딱 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지금 매수가가 16,000원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에서 딱 들어왔고 여기 급등 나왔었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딱 25,000원에 파신 이유를 제가 딱 이게 차트만 봐도 심리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날 종가에 파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종목이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종가까지 지켜보겠다라는 마인드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것도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아까 포스코홀딩스랑 매한 가지예요. 자, 종목이 조금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추세를 탔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평선들이 꼬물꼬물 이렇게 모여있다가 꼬물꼬물 모여있죠. 모여있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자마자 이평선들이 어떻게 됐죠? 정배열 초입. 이게 말 그대로 줄여서 정초가 돼버렸죠. 정초가 되면 종목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원래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정초가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어디서 매도? 몰라요. 올라갔다가 조정받아 다시 맞을 때. 아직도 조정 안 나왔잖아요. 얘는.
예, 얘는 왜냐면 이틀 연속 빵빵 여기 3일 연속이네요. 3일 연속 빵빵 쳐주는데 이걸 지금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목표가 물어보실 거는 몰라요. 이런 거 목표가는. 올라갔다가 조정 나올 때. 지금 제대로 얘기하셨잖아요. 실리콘 포토닉스 이슈. 예, 제가 좋아하는 이슈라니까요. 이런 이슈들이. 실리콘 포토닉스 CPO. 예, 그래서 이런 이슈를 제대로 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멘탈 교육도 시켜드리고 싶고 이런 기술적 분석도 시켜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종목의 펀더멘트도 시켜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처럼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거 흉내내기밖에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만큼 못 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주식은요. 멘탈리티 싸움입니다. 멘탈리티. 그래서 자 실리콘 포토닉스 재료가 붙었잖아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잘 골랐어. 그게 아니고요. 주식은요. 제가 정말 매수매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운이 70%입니다. 진짜예요. 실리콘 포토닉스 잘 갈 거라고 저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빵 뜰지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맞추려고 하니까 주식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운빨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잘 받고 운빨로 오늘 올라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홀딩하세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왜? 제대로 된 재료를 앙 하고 물었으니까. 아시겠죠? 요거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문자 상담이죠. 문자 상담 올려주세요. 삼성 SDS.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또 참 얘기가 오늘 좀 길어지네요. 저쪽. 이 종목에 대해서도 참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얘는 저는 그냥 무조건 홀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얘를 관심을 안 가져줘요.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 종목.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상세히 얘기하면 또 깊어지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자, 삼성 SDS가 이날 있잖아요. 거의 뭐 상한가는 아니지만 요날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요날. 자, 이날이 중요합니다. 이날 올라가고 지금 조정받고 다시 내려왔죠.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보나 마나예요. 왜? 자, 이날 한날 무슨 일이 있었냐? KKR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미국 사모펀드. 얘네들 돈 허투루 쓰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삼성 SDS 지분 샀습니다. 왜? 얘네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M&A 합병. 여러분들 이런 거 아무 데서나 가서 못 들어요. 그냥 종목사 나오면 떨어지고 여기 N자 반등입니다. 이것까지밖에 못 들어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싶어요. 자, KKR이라는 사모펀드 M&A 전문인데요. 삼성 SDS가 제가 지금 뭐 재무제표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얘네들 지금 M&A 하려고 정말 뭐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믿어줄게요. M&A 하려고 이 현금을 배당을 안 하고 주식 배당 조금 하거든요. 주주들한테 배당 안 하고 우리 M&A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M&A의 전문가가 KKR인데 얘가 지분을 샀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얘가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네. 너무 좋게 얘기하면 또 여기로 몰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자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자 어때요? 요즘에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아직 찔끔 올랐어. 찔끔. 저는 얘 더 눌려주면 완전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비중 40% 실었잖아요. 굿. 좋습니다. 네. 그대로 싫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종목마다 조금 시간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었던 종목도 많고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차트 뭐 이렇게 그린 거서 이렇게 상담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은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목을 살 때 항상 이렇게 신중하게 그 종목을 제대로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